쌍화차를 권해드려요. 쌍화차. 정말 만병통치약으로 불리운 게 쌍화탕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처방이 내려져 왔고 원래 감기약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뛰어난 약입니다. 근데 이 쌍화차도 마찬가지겠죠. 안 들어간 걸로 해서 쌍화차만 잘 활용하셔도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입증이 된 거거든요. 당뇨병은 풍요의 병이라고도 불립니다. 현대의 풍요가 오히려 건강을 위협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시나요? 와, 정말 지금은 모든 분들이 당뇨에 벌벌 떱니다. 정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먹는 거에 신경을 썼으나 싶을 만큼, 그러니까 예전에는 통풍이 그 황제의 병이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 요산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엄지발가락 막 아프고, 그래서 지금은 젊은 분들이 통풍도 있긴 한데 2030 세대들도 당뇨에 대한 관심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속노화 이 키워드가 오면서부터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죠. 여러분 제발 당 수치 좀 신경 쓰지 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젊은 사람들도 이게 먹는 거 하나하나 갖고 스트레스 받고 지내는 거 보고, 아니면 70대, 80대 되신 할머니들조차도 저한테 원장님 저 이렇게 먹고 있는데 잘 먹고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고 어머님이 저보다 몇십 년을 더 잘 사셔놓고 뭐 먹는 거를 그 연세에 그렇게 두려워하시냐. 그러니까 정말로 풍요의 병이다라는 말이 맞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뭘 먹냐가 아니에요. 트럼프 보세요. 술, 담배 안 하죠. 그런데 술 대신에 뭘 먹습니까? 코카콜라 먹잖아요. 빨간 버튼 백악관 집무실에 놔두고 누르면은 그것도 뭐? 다이어트 코카콜라. 근데 더 세분화돼서 여러분 재밌는 사실이, 다이어트 코카콜라든 진짜 설탕을 좀 써라. 거기까지 관심을 가져요, 트럼프는. 왜? 옥수수 시럽으로 설탕을 대체하기 시작했거든요. 각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다 달라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먹어도 저렇게 7, 80대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고 당뇨에 안 걸릴 수 있다는 게 표본이 전 또 트럼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뭘 얼마나 먹든지 많이 먹든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를 너무 신경 쓰고 살면 더 걸린다. 그게 저는 먹고 사는 거가 많고 적은 걸 떠나서 일단은 많이 먹게 만들어 버렸고, 먹는 거에 집착하면서 여기에 당 수치까지 제한을 두니까 스트레스가 더해졌다. 그래서 몸이 더 아프다. 그래서 제발 신경 딱 끄고 3개월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원 없이 살다가 건강검진 받아보셔라 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드려요. 실제 제 예방원 오시는 많은 상담하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해서 당뇨 이겨내시고 수치 좋아지신 분들 너무나 많이 봤고, 제가 정말 애착을 갖고 지난 3년 동안 네이버에서 예방원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그 분들이 산 증인입니다. 채소 과일 마음껏 먹고 착즙 주스 마음껏 하루에 1리터 1리터씩 먹고도 당뇨 다 좋아지셨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껏 좀 드셔라, 눈치 좀 보지 마라 라는 말씀을 역으로 드립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스트레스가 혈당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실제 진료하실 때 마음의 회복을 얼마나 강조하시나요? 화병이라는 말이 지금은 이제 진단명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심리학이나 실질적으로 의학에서도 이게 정말 스트레스가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혈압뿐만 아니고 당 수치, 모든 호르몬의 균형, 과민성 대장증후군, 크론병 이런 진단들도 결국에는 스트레스에서 이게 있으신 분이 있고 없으신 분이 있어서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관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서 온다라고 계속 이걸 강조를 해주면요, 제약회사는 약을 팔 수가 없겠죠. 왜? 신경정신과 약물들은 아직은 의학기술, 제약기술이 부작용이 아주 없게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으니까는 당연히 암도 정복하지 못하는 거고, 당뇨도 1형 당뇨로 유전적으로 정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계셨던 분들조차도 이게 개선이 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들 특징은 뭐다? 이게 이제 메타 분석으로 코트 연구처럼 관찰 연구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즐겁게 사는 게 크더라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 근데 당화혈색소 수치에 갇혀가지고 정말 제발 공복혈당 101 됐다고 당뇨 전 단계라고 하지 좀 마시라니까요. 150에서 200까지 식후혈당은 얼마든지 이게 러프하게 움직여도 되는 겁니다. 운동하면 300, 400도 올라가요. 혈압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사실은 간과한 채 무슨 과일 주스만 먹으면 250 넘었다 막 이러면서 혈당 스파이크 오니까 채소 과일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저는 당이 계속 강조한다라고 봐요. 왜? 가공식품이나 정제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약물은 먹어서 혈당을 올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건 죽은 몸이 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췌장이 우리 몸에서 그 기능을 해주는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췌장 기능이 망가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떠한 약물도 췌장을 다시 살리진 않아요. 그냥 수치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그 어려운 말들로 인해 가지고 수치만 안정권으로 떨어뜨려 준다 뿐이지, 근데 수십 년간 드셔가지고 더 이상 병원에서는 약물을 올려도 당이 안 떨어지시는 분들이 주로 저한테 오시거든요. 왜? 약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냐? 있어요, 여러분. 약물로 인해서 더 이상 췌장 기능이 망가지고 모든 몸에 그러한 조화가 깨진 상태에서 수치가 안 내려가고 약물을 더 세게 써도 안 돼서 인슐린 주사를 맞아도 안 되시는 분들이 과감하게 내가 이 젊은 시절부터 그 수치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구나, 나 과감하게 약 끊어볼래. 이거는 이제 개인의 문제예요. 제가 약을 끊어라 말아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벌벌 떨어서 못 먹겠던 채소 과일 마음껏 먹어볼래. 짧으면 3개월, 길면 3년 약 끊고도 잘 지내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학회 보고 잘 안 되죠. 병원을 안 가는데. 그리고 가끔 검사하러 가면은 병원에서는 약 잘 먹고 있어서 검사가 수치가 점점 떨어지다라고 착각하죠. 근데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다. 이번 제가 드리는 강연 전반적으로 드린 메시지가 분명히, 방금 구급차 소리 때문에 잠깐 제가 끊었지만 저 정말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잖아요. 사건 사고는 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면은 돌아가시겠죠. 심장마비는 죽죠. 근데 당뇨는요 그렇게 한 번에 안 죽어요. 암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안 죽는다니까요. 근데 오랫동안 약을 팔고 검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질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약회사 입장에서 이거를 완치시키는 신약이 나와도 팔고 싶지 않을 정도의, 이런 건 욕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그게 엄연히 자본주의 현실이에요. 제약회사 뭐 땅 파서 장사합니까? 주주의 가장 최대 이익을 줘야 되는데, 저도 제약회사 주식 보유하고 있어요. 돈은 돈이고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고 우리의 건강한 삶은 삶대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당뇨 레몬수부터 시작하라는 말씀을 제가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서 과일 먹는 게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요, 하루 아침에 레몬수, 지금 레몬 착즙 열풍이 몇 년째 가시질 않습니다. 이 유튜브에서도 레몬 관련된 조회수가 가장 떡상을 치는 종목 중 하나고요. 레몬 착즙 관련 제품들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역으로 이 레몬이 얼마나 공격 많이 받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레몬에 대해서 강조하기 전까지 정말 레몬 공격 많이 받아서 몸을 산성화시킨다, 역류성 식도염 갖고 온다, 심지어 당에도 안 좋다라는 그런 근거 없는 낭설까지 퍼져서 레몬을 못 먹게 만들었다고요. 근데 지금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과일 먹는 게 바로 두려우신 분들은 레몬수부터 하루 한 잔으로 시작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왜 마음만 좋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허무하실 테니까. 근데 과일은 바로 실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레몬수 꼭 뭐 직접 짜서 드실 필요 없어요. 그냥 유기농 레몬수 착즙 한 포에 딱 물에 타가지고 200ml나 500ml 타가지고 드시는 실천만 매일 하루 한 잔씩 해보시더라도 약물 없이 인슐린 주사 벗어나서 분명히 그렇게 마음 편히 사시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그렇게 살아야죠. 얼마나 살 줄 알고 그렇게 우리가 목매어 삽니까? 저는 그 말씀을 목 놓아서 드립니다. 원장님께서 건강을 위해 꼭 지키고 있는 생활 습관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구독자분들에게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저는 반성을 많이 하죠. 특히 우리 예방원 카페에 매일 글 수십 개씩 올라오는 분들에 비하면 실천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완전 건강 상담소라고 하는 책 제목도 완전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완벽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 기준에 내가 마음에 들면 완전한 거예요. 근데 가장 쉬운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쉬운 거. 저는 지금 뭐 홀몸이 아니죠. 처자식에 있는 몸이에요. 그래서 집에 있는 중전마마가 이제 해주는 대로 먹고, 그리고 술도 저는 이제는 먹어요. 이렇게 7년, 8년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동안 너무 술을 안 먹어주고 술 친구도 없게
저희 아내가 먹는 것 자체를 제가 왜 몸에 안 좋게 술을 먹어 막 이렇게 비난할 수는 없잖아요. 임신하고 출산하고 면전관 끄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근데 술 친구가 없이 너무 우울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맥주 한 캔에서 뭐 2캔 정도까지는 같이 먹는데 먹은 다음 날은 먹잖아요. 그러면 이날 오늘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술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연일 저희 아내도 그거는 생활화가 됐죠.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그 정도 먹는데 안 먹다가 먹는 사람은 그것도 몸에는 이렇게 데미지가 온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저는 술을 먹더라도 돈가스를 먹더라도 라면을 먹더라도 아주 즐겁게 먹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정말 오빠는 중국 음식 진짜 좋아해. 튀긴 거 정말 잘 먹어. 치킨 매일 먹어도 오빠는 어쩜 그렇게 맛있게 먹으래요. 그러니까 먹을 때 저는 너무 맛있게 먹고 와 이거 정말 맛있다. 내 몸에 보약이다 막 이런 생각 먹고 근데 먹으면 그 다음 날은 반드시 같은 튀긴 거라든지 육류라든지 술이라든지 반복해서 먹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실 수 있어요. 신경만 써주시면. 그러니까 퐁당퐁당만 해도 몸 달라지는데 매일 튀긴 거 먹고 밀가루 먹고 술 먹고 커피 마시고 영양제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으면서 또 병원 가서 링겔 맞고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쉬니까 몸이 아픈 거예요. 회복할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서 퐁당퐁당만 해보셔도 이건 좋아진다. 그리고 조금 더 하면은 간격을 넓히는 거죠. 이틀에 한 번 했으면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결국엔 7대3의 법칙을 만드시라는 건데 뭐 다이어리 적고 식단일지 뭐 이거 체크하기 힘드시니까 반드시 오늘 내가 제육덮밥, 갈비탕 먹었으면 내일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이렇게 좀 하루 한 끼는 신경 써서 먹어주자. 저희 아내가 아침을 저를 막 먹여요. 빵도 먹이고 막 옥수수도 먹이고 고구마 먹여요. 막 살찌게 하려고. 살 너무 빠져서 보기 싫다고. 그래서 저랑 접점이 온 게 월수금은 안 먹는다. 그렇게 저랑 약속을 정한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살이 적정선을 넘어서 보기는 좋습니다만 제가 이제 몸이 무거워지니까 원래 12시간, 16시간 그 간헐적 단식을 철저하게 하지만 전날에 술을 먹으면 막 아침 저녁 8시까지 먹고 막 시간 정해놓고 먹으면 술맛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저녁 10시나 11시 아니면 뭐 12시 때로는 그게 야식을 먹은 날은 그 다음날 아침은 원래 먹어야 되는 요일에도 안 먹는다라는 그 규칙을 암묵적으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사니까 그렇게 뭐 식구들 눈치 안 보고 산다라고 그렇게 항변하신 분들이 많아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 타협점을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 간에 가족 간에 그렇게 하면은 재미도 있고 서로 같이 약속도 지키니까 실천도 하기 좋고 아니면은 지금 사귀는 사이끼리 뭐 동거를 안 하는 사이도 데이트하면 이번에 피자 파스타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뭐 샤브샤브 한번 먹어보자. 이번에는 뭐 맛있는 꽃등심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해물 먹어보자. 해물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두부 요리, 버섯 요리 이런 데 한번 찾아가 먹어보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하시기만 해도 반드시 몸은 회복되니까 저에 대한 그 비법, 식생활 실천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뭐 레시피 책도 넣고 책마다 이렇게 그 레시피 식생활 습관 방법들을 다 넣어드렸지만 가장 실천하기 쉬운 건 오늘 먹었어? 내일은 참아봐야지. 근데 못 참아? 그럼 중독된 거예요. 커피 매일 먹어야 돼? 중독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독은 안 됐어요. 왜냐면 치킨을 먹고 싶죠 매일. 근데 못 먹는다고 해서 제가 일부러 막 사 먹거나 돈가스를 먹어야 되거나 짜장면을 먹어야 되거나 막 돌아가면서 이 튀긴 음식을 먹어야 되거나 그 수준은 이제 벗어났어요. 예전엔 그랬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먹고 싶죠. 하지만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이런 식으로 최소한 100일에서 1000일 정도 하시면 반드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채소 과일 섭취를 강조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걸 먹는 게 좋은가요? 네, 지금은 정말 먹는 거를 뭘 골라서 먹을지가 또 스트레스예요. 근데 전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기아 난민들 아니면 전쟁 난민들한테 공복에 과일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 올라온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짜장면 빵 먹으면은 당뇨 오니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뭘 먹어도 삶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너무나 풍요롭고 잘 살고 잘 먹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 마케팅 노름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고 우리 시간과 정말 쓸데없는 데 에너지를 저는 쏟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원래 인류가 먹어왔던 그런 것들을 먹고 잡식이라는 게 맞죠. 채소 과일 먹으면서 육식도 하고 별미들도 먹고
살아있는 뭐 곤충 애벌레도 지금은 배양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원래 먹었겠죠.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루 시작을 조금은 너무 뭘 먹어야 될지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먹을 수 있으신 분들은 안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거 안 먹으면 무슨 포도당이 안 돼서 근육이 빠진 거 논리까지 가버리고 뇌 활동이 못해서 치매가 빨리 온다라는 그런 뇌피셜 주장에 흔들리고 있는 게 문제예요. 원래 인류는 아침 안 먹고 살아와서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잘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아침 안 드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 모닝커피가 문제예요. 모닝커피가. 안 먹어도 그분들 생활하시는데 뭔가 이게 뉴욕 스타일에서 시작했던 그 커피가 지금은 중독돼가지고 안 먹으면 두통이 오니까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한 잔만 하루 시작만 꼭 뭘 마셔야 된다면 레몬수,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당뇨를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현재 암을 갖고 계시든지 아니면 건강을 예방하고 싶으신 분들은 레몬수 활용을 하셔라. 이거 정말 단순하잖아요. 제가 CCA 주스, 까 주스, 뭐 샐러리 넣은 뭐 깨 주스, 이런 케일 주스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진실은 간단 명료해야 돼요. 그래서 딴 거 찾지 않고 레몬수로 하루 시작하시고, 그 전에는 근데 물을 좀 드셔야겠죠. 레몬수 바로 공복에 먹었을 때 속이 쓰리다면 물량을 늘리시면 돼요. 나랑 안 맞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레몬 뭐 한 개 뭐 500ml를 먹었다면 내가 이게 속이 쓰려 1000ml까지 늘리세요. 이게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막 빨리 좋아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많이 먹어서 좀 불편한 증상들이 오는 거지, 절대로 몸에 불편을 야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다 유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레몬수를 좀 강조드리고 싶고, 아침에 제일 많이 지금 나오는 게 그릭 요거트예요. 그릭 요거트, 뭐 두부, 그러니까 단백질 먹어야 돼, 계란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는 유제품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거를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어떠한 유제품도 그 근본적으로 출발하는 재료 자체가 완벽하게 되는 이 유통 구조는 지금은 없다. 혹시라도 지금 몸이 불편하시다면 그런 거는 좀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계속 내가 먹어왔던 게 있는데 내가 몸이 안 나은다 그러면 그걸 일단 끊어봐요. 그게 바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 뭐 D, 마그네슘, 칼슘, 여러 가지. 올리브 오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계속 뭐 진저샷해서 올리브 오일에 레몬수 섞어서 먹던지 아니면 생강을 섞어서 먹던지 이렇게 하는데, 오메가3 생선 기름을 매일 먹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올리브유도 소화 흡수가 안 되시는 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 넘김이 내가 불편한데 그걸 억지로 드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 몸이 불편하다라고 주는 신호예요. 실은 잘 안 들어가면.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되는데, 이거를 무슨 체질 따져가지고 나는 두부 먹으면 안 돼, 콩 먹으면 안 돼, 뭐 찬 음식 먹으면 안 돼, 사과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접근해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하는 검사도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아토피 뭐 체질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사, 기능학 검사들을 많이 하는데 불확실하다. 그래서 내 몸의 주치는 내가 제일 잘하니까 제가 레몬수는 다 많이 임상을 해봤는데 그래도 제일 간단하면서 불편하지 않게 드실 수 있고, 지금은 공격을 제일 안 해요. 사과, 당근, 뭐 양배추 공격하듯이, 고구마 공격하듯이 안 하니까 하루 시작 그렇게 해보시고, 아침에 그래도 난 뭘 먹어야 든든해 하시는 분들은 단백질에 사로잡히지 마라. 단백질을, 특정 음식을, 뭐 계란이 대표적인 거고 뭐 고기가 들을 수도 있지만 그 단백질 쉐이크, 뭐 실크 단백질 뭐 이런 거 제발 드시지 말란 얘기예요. 하루 시작을 하실 때만큼은. 그래서 단백질이 가장 소화하기가 힘들다. 당뇨를 갖고 오는 원인 중 하나다. 왜? 소화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단백질을 소화 흡수하고 배출하는데 소화 기능, 췌장 기능이 마비되니까 당뇨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백질에 집착하지 말고 모든 게 고루고루 조화돼서 들어있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다 채소 과일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한테 먹기 편한 거를 해라. 그리고 제 본업이 또 한약사지 않습니까? 쌍화차를 권해드려요. 쌍화차. 정말 만병통치약으로 불리운 게 쌍화탕입니다,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 처방이 내려져 왔고, 여러분 편의점에 가도 쌍화탕 팔고 감기는 쌍화탕 이렇게 되지만 원래 감기약이 아니에요. 이게 엄청나게 뛰어난 약입니다. 음양의 조화를 맞추고 청궁, 당기, 작약, 숙지향, 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건강기능식품에 많이 들어가고 갱년기장에 좋다는 모든 그 약재들이 들어간 게 쌍화탕인데, 쌍화차로 일반적으로 해서 많이 나오니까 환절기에는 반드시, 특히나 몸이 좀 차신 분들, 채소과일식 당뇨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몸이 아직 차다고 느끼신 분들, 쌍화차 꼭
활용을 해보세요. 근데 이 쌍화차도 마찬가지겠죠.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거, 화학적인 게 안 들어간, 뭐 중국산이네 어찌네 국내산이네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지금 국내산 그렇게 나오는 약재, 물론 이건 식용입니다만은 그런 거는 이제 좀 믿으시고 해썹 인증된 곳들에서 정도 드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화차를 무첨가, 화학물질 안 들어간 거, 보존료 안 들어간 걸로 해서 쌍화차만 잘 활용하셔도 이거 간수치 높인다고 공격할 수는 없어요. 쌍화탕이 아니니까. 그래서 쌍화차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드셔도 분명히 자연에서 온 걸 바탕으로 해서 준 거는 그 몸에서의 오는 효과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게 차가 주는, 이거는 효능은 입증이 된 거거든요. 네, 차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에 제가 또 출연하면 또 그 노예 제도와 이런 것들에 대해 알면은 또 눈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게 있지만, 그만큼 우리 인류 문화에 차는 깊숙이 들어와 있고, 전통 한방을 떠나서 동양과 그리고 지금은 서양에서도 쌍화차를 허브차로 해서 정말 많이 활용을 하니까 이 겨울, 특히 환절기 때 쌍화차 꼭 이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새 상담을 하면요, 이렇게 얘기를 딱 하세요. 저는요 지금 콜레스테롤 전체 수치가요 200 정도인데 중성지방 수치는 150 정도 나오고, 뭐 LDL 수치가 기준치보다 조금 높아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보다 진짜 더 전문가처럼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치가 정확하냐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나 갑상선 호르몬 수치나 여러 가지 T3, T4 이런 걸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날 당일의 컨디션에 따라서, 스트레스에 따라서 검사 수치가 아주 많이 바뀐다라는 건 데이터가 이미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완전 무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수치에 갇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간이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은 다 있죠. 그래서 이 강남불패 신화가 나온 거고, 그렇게 또 뭐 학군을 위해서 대치동으로 가야 되고, 저도 목포에서 지내다가 이 인천 송도로 올라와서 지낸 지 이제 2년 차가 되는데, 학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대요. 네, 강남 대치동을 뛰어넘을 만큼.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4세반부터 의대 고시반을 다녀야 되고, 유치원 때부터 무슨 학벌이 형성돼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과연 행복하느냐? 행복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부모가 거기를 쫓아가고, 지금 예전에 1970, 80년대 때 우리 부모가 못 배워서, 아니면은 환경이 안 돼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자녀를 그냥 막 시키던 시대랑은 또 달라요. 뭘 해도 먹고 살만하고 하는데도 하나의 기준치 높은, 연봉으로 따지면 판검사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버는 직군은 아닙니다. 최소한 40대 넘어서 뭐 개원일을 하든 변호사를 하든, 그것도 잘 나갔을 때 얘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삶의 기준치가 좋은 대학을 가고 상위 1%의 삶을 살아야지만이 뭔가 잘 살고 있다는 문화가 점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가느냐? 건강 쪽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뭐 30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았다부터 해가지고 나는 뭐 얼마짜리 건강기능식품 먹는다. 건강기능식품도요, 정말 비싼 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봤자 건강기능식품이고 화학첨가제인데 천연유래라는 말을 막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고민을 하기도, 그 깨달음을 얻기도 전에 이미 건강 쪽에도 이게 그대로 투영돼 버렸어요. 그래서 수치에 모든 걸 가둬버렸고, 혈압은 120에 80, 혈당은 뭐 공복혈당 100, 식후혈당은 150, 200이 넘으면 막 큰일 날 것처럼 만들고, 당화혈색소 지수 6 넘으면 막 바로 약 먹어야 될 것처럼,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어떠한 그 결과가 와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봉을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상위 1%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1억을 벌어도 그 다음 10억을 가진 사람을 보고, 100억을 벌어도 1,000억을 가진 사람을 보여. 이게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를 깨달고 참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뭐 인생 뭐 별거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최소한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원한다면 먹는 거에서부터 좀 바꿔보세요, 방법을. 그러고 나면 내가 욕심을 얼마나 많이 부리고 살았는지, 남이 정해놓은 수치나 그러한 틀 속에 나를 맞추려고
얼마나 나를 몰아세우고 아둥바둥하고 살았는지를 알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여러 권의 책을 쓰면서 채소과일식 레시피 책까지 드린 이유예요. 예. 도대체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를 정도까지 다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단을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완벽한 건 없어요. 자유롭게 하면서 이렇게 또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세요 라는 측면에서 제가 뭐 요리가 전문 요리가도 아니지만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서 레시피 책까지 냈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2025년 올해의 책 300권에 선정이 됐어요. 채소과일식 레시피가. 저는 큰 기대도 안 했지만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걸 인정을 받았구나. 판매 부수가 막 10만 부가 넘었다 이렇게 된 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랑을 하자면 채소과일식과 완전 배출에 이어서 올해 책에 이제 채소과일식 레시피북이 선정이 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근데 결국에는 수치거든요. 결과고. 그래서 지금은 기쁘죠. 감사하죠. 한데 그거를 쫓기 위해서 이번 책도 올해 책에 선정돼야 돼. 그렇게 저는 지금은 살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최대한 강연하고 이렇게 책하고 상담할 수 있는 건 내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그럼 먹는 거는 그렇다고 제가 뭐 완벽하게 하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아마 몇 개월 전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저 사람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보여? 자세히 보면 살이 쪄서 그래요. 왜냐면 저희 아내가 너무 이렇게 볼이 움푹 패인 모습이 보기 싫다고, 주는 대로 좀 먹어라 올해는. 나도 좀 마음껏 먹자. 그렇게 해서 빵도 먹고 옥수수도 먹고 고구마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살이 찌더라는 거예요. 근데 양질의 음식으로 살이 찌었을 때랑 제가 20대 30대 초반에 정말 막 돈가스 먹고 피자 먹고 그렇게 술 먹었을 때 살찌던 거랑은 몸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수치가 이렇게 하면 뭐 콜레스테롤 수치, 당 수치 오르겠지라는 생각조차도 저는 안 해요. 그냥 지금은 아내의 마음이 평화로운 게 우리 가정의 평화고 내 행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주는 대로 감사히 먹고, 여유가 되면 그때 좀 운동해가지고 몸을 좀 만들어 봐야지. 그렇게 삶의 여유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죽는 날까지, 죽기 전까지 뭔가 방법을 찾고, 특히나 말기 시한부 환자들을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임종을 앞두고 왜 비타민 D 검사를 합니까? 왜 항생제 처방을 하고 왜 엑스레이를 찍습니까? 지금 오늘 내일 하는 환자를. 그런데 그걸 살리고 싶은 게 환자 보호자들 마음이고 당사자의 마음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지금 우리가 수치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내에서 유연하게 좀 살려고 하시는 그 노력이 있어야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면서 암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자 정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10년 정도 상담, 이제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딴 이유기도 한데, 상담하면서 지금 제일 많이 드리는 말씀이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셔라. 이미 완벽하시다. 욕심이라는 걸 스스로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 즉, 몸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수치는 검사하면 다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겠다고 하니까 대학병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한데도 이 지긋지긋한 통증 아니면은 두통부터 모든 그런 것들 원인을 못 찾아서 오시는 거죠. 이제 하다. 근데 심리적인 요인을 간과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다 완벽하니까. 그래서 스스로가 그 강박과 집착을 갖고 계신다. 그 말씀을 드리면 인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정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인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방법을 조금 말씀드리고, 인정을 잘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 연결을 해드리는 게, 국가에서 무료로 심리상담을 해주는 센터가 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이렇게 관할 보건소에 물어보면 연결을 해주니까 심리상담을 꼭 한번 전문가랑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자체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연의 한 일부분이기 때문에 재난재해는 못 막잖아요. 자연재해는. 근데 그게 사건, 사고가 매일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다 안 되는 게 삶인 걸 알면 행복지수가 아주 올라갑니다. 오늘 당장 제가 여기 강연을 오는데 운전해서 왔을 때 사고만 안 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생각하면 이 강연이 하나도 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연 마치고 또 집에 가도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지금 여러분이 힘드신 분 중에 성과가 좋고 아니면은 남들이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몸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완전 무결한 완벽한 삶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을 몸에서 찾지 마라, 제발. MRI, CT 좀 그만 찍어라. 초음파 좀 그만하셔라. 건강기능식품 좀 끊어봐라. 왜? 마음을 갖다 불안하고 우울하게 약물이 만든다는 건 확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다 조금은 쉬어주는 시간을 갖고 충전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시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까지는 잘 유지를 하든 못하든 본인 만족이 되면 거기서 행복하게 살면 몸이 조금 아프더라도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더라도 크게 실망하지 않고 내가 조금 쉬어주라는 신호구나. 다른 막 특별한 약을 찾지 말고 그렇게 지내실 수 있는 자기 회복력이 꼭 생기시라고 장담 드립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라는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마음의 평화에 어떤 변화를 주나요? 제가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과 사랑 그리고 나눔과 전파 덕분에 책을 얻어 쓰다 보니까 8번째 책까지 썼어요. 근데 이 8번째 책 제목은 뭘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되뇌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만 그리고 결과만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스스로 내 삶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건강도 이 정도면 정말 만족할 만한 삶이라는 거 그게 이제 자기 암시고 자기 확신이고 자기 개발 자기 관리에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도 똑같이 갑니다. 뭐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꼭 관세음보살 이걸 계속 외우거든요. 그게 정말 뜻풀이를 하자면 좋은 말이에요. 소리 낸 대로 내가 염원한 대로 그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원래 있는 힘을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수천 년의 역사, 수만 년의 역사에 걸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예전에는 주술사, 뭐 아니면 뭐 제사장, 특별한 그 힘을 가진 치유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개개인이 다 그 자연 치유력, 자가 치유력, 면역력 그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너무나 억제되고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성적에 그리고 회사 생활하면서 그 결과에 그리고 연봉에 사는 집 평수에 자동차 크기에 내가 입는 옷 브랜드에 그런 게 의해서 비교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이 한 문장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 모두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힘을 길러서 돈도 많이 벌면 좋고 결과 성적도 잘 내면 좋고 그리고 내가 분명히 1등을 해서 우승을 한 바를 찾으면 진 사람도 있잖아요. 패자가 나옵니다. 그게 인간사기도 해요. 그러면 그 패자를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아우를 수 있고 항상 우승을 못하더라도 거기에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서 봉사하고 살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고 살 수 있는 이러고 보니까 제가 꼭 종교 지도자 같은 얘기는 한 것 같지만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 한 문장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를 매일 좀 되뇌시면서 삶을 바꾸는 그 모멘텀으로 계기로 삼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기준을 수치가 아닌 감각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이번 강연은 정말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까주스를 드세요, 레몬수를 드세요, 커피를 끊으세요 이런 방법론적을 좀 떠나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진짜 통증이 객관적이진 않죠. 통증이라는 건 아주 주관적이거든요. 근데 남이 봐도 정말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아플 텐데 생각이 들어도 웃으면서 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 다리가 없는데도 양팔로만 이렇게 뛰어다니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인간인의 힘은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이 첫걸음을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뭘 하셔야 된다. 몸의 수치가 아니라 내 마음을 알아차리신 데부터 시작된다. 제가 정말 여러 사례들을 많이 봐왔죠. 책에는 막 드라마틱한 것까지 굳이 적지 않는 게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안 그래도 많이 듣는데
그런 극적인 것까지 사례를 많이 제가 강연 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실제로 시한부 환자들이 이 마음의 전환만 해서 몇 년을 더 산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정말 멀쩡한데 마음이 병들어서 정말 시름시름 앓다가 불치병이 뭐 진단명도 모르고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 그런 선택들을 제 오랜 시간 동안 임상에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약조차도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구나, 결국에는 약이라는 건 보조적인 거고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약을 먹든 아니 음식을 먹든 생활을 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돈이 안 돼요. 실은 돈이 안 됩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음 수행을 또 잘해야 된다 해서 이게 기복신앙을 만들고 거길 통해서 오랫동안 하나 종교적인 게 생겨난 것도 있죠. 이 돈을 통해 성금을 통해서 하나의 물론 소망을 빈다. 근데 그런 행위 자체들 하나하나가 다 내 마음을, 불안함을 없애주는 행위라는 거예요. 미신이나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고 내가 가진 불안함은 마음을 없애주는 행위를 하면 그게 말 그대로 풍수질이든 아니면은 동전을 한번 던지든 그런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걸음은 여러분이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저는 운동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맨발 걷기로 가장 먼저 말씀드려요. 왜냐면 하기 어렵거든요,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필사를 한번 반드시 해보시는데 100일 동안 해보셔라. 100일 동안. 이 100일이라는 게 아주 상징적입니다. 우리 몸도 세포가 재생되고 회복되는데 평균 60일에서 뭐 90일 정도 걸리고, 종교적으로도 100일 기도를 한 이유가 최소한 100일은 걸려요. 그래서 제가 까주스 레몬수만 먹으면 2주면 달라집니다. 조회수 잘 나오게 하려면 막 계속 이런 얘기하고 특정 음식 이렇게 뽑아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몸은 달라져요. 좋아져죠. 하지만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동안은 먹는 거 마음껏 드시면서도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하면서 필사를 꼭 해보는 경험을 이번 영상 강연을 통해서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서 예방원 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조승우 한약사입니다. 저는 벌써 8번째 책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라고 소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제가 아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본격적으로 몸에 대해서 관심 갖고 했고, 약대를 진학한 이후에 이렇게 임상에서 경험들을 통해서 강연도 하기 시작했는데, 제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책을 써서 알려드려야겠다. 왜? 나도 그동안은 병원 검사를 맹신하고 정말 약물과 모든 거에 철저하게 따라가는 삶을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그 선언에 대해서 한 의료인과 과학자들의 관련된 공부를 하고 계속 연구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이 진실이라는 거는 돈을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했고, 물론 많이 팔 수 있겠죠. 저도 뭐 책을 파는 입장인 건 변함없고 한약을 파는 입장인 건 변함없습니다만, 지금은 상담을 일주일에 뭐 많이 5건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책을 집필을 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앞선 7권 모두 베스트셀러에 올라서 올해의 책에 선정된 책만 해도 뭐 채소과일식 완전 배출, 채소과일식 레시피 이러한 책들까지도 있고, 그 중에는 자기계발서, 나를 살리는 습관, 죽이는 습관, 즉 마음에 관한 책도 썼고요. 근데 이번에 8번째 책은 필사책을 냈습니다. 특히 이 책 제목은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안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주어진 건강 정보들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잘못 먹고 있어, 똑바로 먹어야지, 너 이거 잘못 먹으면 당뇨 와, 암 걸려. 저도 한때는 그런 영상들 강연을 많이 찍었습니다. 왜? 어그로를 끌어야 조회수도 잘 나오고 그 실질적인 그런 게 또 정보 전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필사라는 그런 행위 자체, 그리고 하루에 단 5분 10분 동안, 그리고 이 책에는 건강서적 중에는 처음으로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서양 유명한 그림들, 뭐 모네나 반 고흐나 여러 작품들, 유명한 명화들을 실어가지고 제 책들 중에 정말 핵심적인 건강 정보도 있죠. 당연히 건강 정보와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응원해주는 글귀들로 100일 동안 할 수 있게 문장을 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곳곳에 명화들을 삽입시켜서 그림을 보면서 삶이 뭘까, 살아가는 게 뭘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보고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저도 이제 반백년을 향해서 어떻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삶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느냐, 지금 이 순간 행복하느냐.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라는 그거를 꼭 전달해드리고 싶었고, 저를 직접 보지 못하시는 분들, 예방원을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쓰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가 막 뭐 또 10만 부가 팔리고 막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욕심이나 수치에 끌려가서 이제 책을 내지는 않고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저도 언제 어떻게, 사고는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것도 좀 작성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책에도 많이 넣고, 임종체험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저는 제 기준으로는 10권의 책은 내가 그래도 계획한 시간 동안에는 좀 써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드리면 좋겠다. 제 얘기가 막 정답이라고 저는 항변하지 않습니다만, 최소한 제 짧은 이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보다 보니 진실은 단순하구나. 진실은 뭔가를 파는데 쫓아다니지 않으면 되는구나. 물론 책은 또 별도입니다만 뭔가 계속 먹으라고 하는 것만 벗어나도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구나가 진리라는 거죠.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검사도 너무 불필요하게 하실 필요 없다. 2년에 한 번씩만 나라에서 해주는 것만, 정기검진, 건강검진 기본만 하고, 수치가 안 좋으면 쉬어줘라, 먹는 것 좀 줄여라, 충분히 잘 자라, 너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니? 라고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검사를 좀 활용을 하시고, 이번 나온 책도 그렇게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좀 스스로를 돌아보고 앞으로 내일 주어진 하루를, 오늘을 감사하면서 또 눈뜬 하루를 감사하면서 100일을 한번 꼭 보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했으니까요. 잘 한번 활용해 보시고, 일단은 저도 아이러니하게 책 읽는 거 싫어합니다. 정말 필요하니까 책을 써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한테 쉽게 전달해줘야지 하고.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쉽게 읽기가 쉬워요. 책 읽기 어려우신 분들 이 책 이용하시면 핵심 정보들, 건강 정보들 다 얻으실 수 있고, 뭐 정말 일거양득, 일석이조 그런 것들이 맞는 책이니까 제 나온 책들 중에는 아마 필사책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더욱더 애착이 있고, 여러분이 많이 앞으로도 나눔과 전파를 해주셔야 절판이 안 됩니다. 왜냐면 명화를 넣어가지고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 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이 이게 퍼져 나가면 그래도 계속 절판은 안 하고 이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은 걱정이에요. 쓸데없는 걱정이긴 한데 저는 딱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책을 내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면 아쉬움은 없어. 후회는 없어. 여러분한테 그래서 소개를 한 번쯤은 이렇게 드려본 걸로 나는 현재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다 했어. 그러니까 만족 기준을 많이 저는 낮췄어요. 처음 채소과일식 책만 나왔을 때만 해도 목포에서 서울을 일주일에 2-3번씩 오가면서 정말 강연 많이 다녔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조회수가 제가 통합이 1000억 뷰가 넘어요. 네, 기본 100만, 300만은 나와야 저는 조회수가 잘 나왔다라고 착각하고 산 시절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채널들만 주로 좀 나가는 경향도 있고, 예방원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를 관심 갖고 이렇게 봐주신, 강연을 보시는 분들, 책을 보시는 분들도 조금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내가 현재 암을 진단받았든 수술을 했든 재발을 했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건강합니다 매일 이렇게 되뇌어 주시면서 하루 시작과 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힘내서 오늘 약속드린 것처럼 10번째 책이 나오면 또 여기 채널에 나와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건강합니다.